자, 26학년도 수능이 끝났고, 이번 뭐 34번 칸트 지문에 대해서는 뭐 지금 너무나 얘기가 많고 왈가왈부하는 거라 선생님이 글쎄 뭐 거기에다 말을 얹고 싶지는 않아 사실. 근데 그 선생님은 최대한 담백하게 하려고, 물론 분석 자료 뭐 구평에 뭐가 나왔으니 이번에도 뭐가 나왔을 거다, 그런 어떤 예지력 있는 어떤 해설 강의는 뭐 선생님도 좋아는 하지만, 일단은 그냥 담백하게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있는 애들의 영어 실력이 또 다 제각기고, 논리 정연하게 어렵게 나온 지문이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어휘력이 안 되거나 문해력이 안 되면 사실상 그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깊게 왈가왈부는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틀린 지문에 대해서는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으니, 선생님도 한번 탑 10 위주로 먼저 준비는 해봤거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그래요. 21번부터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죠? 여기부터 먼저 한번 진행해 보시면, 21번 같은 경우는 첫째 이제 그 함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장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재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이었고, 요게 많은 일들을 less sticky하게 만든다. sticky란 말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까다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 디지털 플랫폼이 좀 일을 좀 덜 까다롭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의미상 저 디지털 플랫폼이 뭘 덜 까다롭게 만드는 건지, 아니 많은 일들을 덜 까다롭게 만든다는 걸 어떤 방향성으로 말하는 건지를 다음 문장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들이 점점 더 좀 더 모듈라이즈드 되면서, 모듈화 된다는 말 이거 어렵나? 솔직히 이 단어가 모듈화되어 있다는 것은 또 개개인마다 다를 거야. 모듈화되어 있다는 게 어떤 각각의 부품을 한데 모아서 내가 필요한 것만 모아서 갖다 쓴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모듈,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모듈식 핸드폰이 나왔어. 뭐냐면 뭐 카메라는 뭐 여러 몇백만 화소, 몇천만 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난 요 정도, 뭐 CPU는 요 정도, 뭐 화면은 뭐 요 정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다는 건데, 어쨌든 모듈화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일이 점점 모듈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 커머더타이즈, 약간 일용화되면서, 그리고 기준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A end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야? 셋 다 동일화 시켜서 일단 읽어봐 주셔야 되겠죠. 일이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시장이 폴 디지털 워크의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대 관계가 뭐해? 서비스 워크와 특정 어떤 장소와의 유대 관계가 can be disconnected. 단절되어졌대. 그럼 잠깐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을 다음 문장에서 대체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그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어지게 되는 그 일의 서비스와 그 어떤 특정 장소와의 연관성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1990년대 하고 나서 특정 연도를 얘기한다는 건 이제 예시를 얘기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처리 과정에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죠. 이 외주를 주는 것에 대한 그 비즈니스 과정이 1990년대 등장을 했는데, 이게 허락을 했어. 대기업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take advantage죠. 글로벌 리저브 아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저브 아미? 군대? 갑자기 군대를 사용해? 그러니까 글로벌 리저브는 이제 보존된,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걸 아미를 이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함으로써 방법이 나오지? By moving their call center를 좀 더 값싸고 distant,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노동 시장, 그리고 이런 걸 이동시킴으로써. 그래서 클라우드워크가 뭐예요? 디지털 플랫폼이죠. 이 클라우드워크가 change the volume, 뭐를? 부피를. 그리고 granularity, 여기 단어 나왔나요? 과립상? 뭔 말인지 알아? 나도 몰라.
과립상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볼륨, 부피를 일단 변화시켰고 과립상 모르잖아. 근데 이건 알잖아. Geographically non-proximity work can take place. 여기 보면 과립상 단어 모르면 뒤에 뭐 있어? 수식어 있지. 수식어가 누굴 설명하는 거야? 과립상을 설명하는 거지. 과립상 한글 한자어 다 줘도 모르잖아. 이게 뭐야 그럼? 이곳에서 과립상에서 지질학적으로 가깝지 않은 이 일들이 발생되기도 한대. 크기도 바꿨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볼륨을 변화시키기도 했고 뭐를? 지질학적으로 가깝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기도 한 것에 변화를 일으켰대. 그 과립상을 변화시켰대.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 집중해야 될 건 뭐야?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서비스라는 일과 특정 장소에 대한 그 유대관계가 단절됐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뭐야? 장소 아니야? 장소. 그렇지?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까다로운 일은 뭐야? 먼 일이야, 먼 일. 그렇지? 먼 일에 대한 장소에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을 어려움을 단절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 많은 일들을 덜 까다롭게 했다라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게 해주었다. 이게 이 글의 사실상 핵심이었거든요. 뭐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깨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지우기가 조금 힘든데 어쨌든 자 그래도 좀 이제 자연스러워졌지. 그래서 맨날 이게 패드로 올리다가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보기도 참 그러니까 지문의 접근 아까 형준이가 얘기했던 그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글이 읽힌다는 느낌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보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의 장치를 읽어서 헷갈렸다면 이 출제위원들이 만든 양식에 잘 휘말려 들어간 건데 거기서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라고 했었을 때 즉 헷갈림 요소 없이 오답을 찍었을 때는 글쎄 뭐랄까 첫째 단어 그리고 동일시 시켜야 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한번 봅시다. Settle locational dilemma. 이런 단어가 있어야지. 이런 거 괜찮잖아. 그렇지? 국제시장에서의 이 지리적 딜레마 같은 것들을 해결했다는 뜻이거든. 정착하다, 해결하다. 세틀이. 그렇지? 로케이셔널 딜레마를 해결했다.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괜찮을 거야. 그렇지? 괜찮을 거고. 엘리베이티드, 올렸다. 뭐를? 스파셜이라고 하는 이거 무슨 뜻이죠? 공간에. 그렇지? 공간의 유연성을 올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도 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조금 잘 가까웠죠. 그렇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공간적 유연함을 조금 더 올려줬다. 좋습니다. 너무 좋죠. 3번 약화시켰다. 지질학적인 어떤 확장을 약화시켰다. 확장 얘기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완화시켰다. 뭐를? 엄격한 법의 어떤 과정. 이 지역적 아웃소싱에 대한 법의 처리.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허락해 주었다. 사업이 뭐 할 수 있도록 less complicated. 덜 복잡해지도록 뭐 나오면 돼? 장소, 지리적 이런 거 나오면 되는데 뭐야? 고용 과정? 완전 틀렸죠. 그렇죠? 뭔가 덜 복잡하게는 해줬는데 그게 고용 얘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거리상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줬다. 이건데 그럼 이런 거 우리가 항상 이 헷갈리는 두 보기가 있었을 때는 그 어떤 비슷한 소재와 비슷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보기를 읽는 순간만큼은 내가 어떤 아리가리 했을 때 그 헷갈림이라는 건 어떤 소재와 방향성이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달라져야 돼. 확실하게. 그럴 땐 어떻게 돼? 속어법으로 가야 돼. 속어법. 어떻게? 우리가 얘네가 똑같아 보였다는 그 방증이 뭐가 되겠어? 지역적 딜레마, 지역적 유연성 이것이 해결됐대 올라갔대. 이걸 이제 해보는 거야. 지역적 딜레마라는 건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해결됐다는 얘기고 얘는 공간적 유연성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비슷하게 보여서 제거를 했는데 이거 비슷한 게 아니야. 반대야. 무슨 말이냐? 얘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었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 딜레마가 해결됐다는 얘기야. 문제 해결 방안이야 얘는. 근데 얘는 뭐야?
공간적 유연성이 올라갔다는 건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공간적으로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어떻게 했다? 덜 까다롭게 했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지. 아,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걸 저기서는 못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할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유연성이 올라갔다는 의미로서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국제 시장에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이지가 않았을 거고, 이 방향성적인 부분에서 헷갈린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답이 이 속어법으로서 갈려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런 역할 한번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 봤고요. 22번도 22번 어렵진 않았고 23번 좀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했던데 23번 잠깐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23번은 첫 번째 문장에서 방향성, 소재와 방향성을 완전 주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더 강조하는 것은 빈도보다. Can make sense. 이치에 맞을 수 있어요. 컨텍스트, 맥락에서. 어떤 맥락? 모든 사람들이 기대해, 계획하고 있어. Around the timetable. 시간표대로 계획을 하고 기대져 있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렇죠? 속도가 중요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시간대로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서 pick-only commute service. 그러니까 뭘 포함해서 정점에 다다르는 어떤 통근 서비스 같은 것들. 그리고 아주 긴 여행. 수요가 좀 적은 아주 긴 여행까지도 다 포함해서 시간표대로 움직여서 속도를 빨리빨리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처음에 속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긴 여행, 짧은 여행 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뭘 걸어? 도우를 걸어. 도우를.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맥락에서 봤을 땐 it seemed to common motorist error. 그게 이제 자동차 운전자가 갖고 있는 오류래. 속도를 강조하는 게 뭐래? 오류래. 오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지? 아니래. 이게 어렵다고 얘기한 애가 얘네들이 여기에서 막 이런 걸로 헤매. 대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갈피를 못 잡는 지문이었던 거야, 사실. 형준이 잘 맞았지만. 그래서 그 오류가 뭐냐? 길은 있어. all the time. 항상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속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긴 할 거야. distinguish, 그들을 구별하는 구별이 되긴 할 거야.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에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트랜짓이 이동이라는 의미를 좀 통칭화시켰는데 이게 여기에서 대중교통으로 쓰이거든. 여기에서 트랜짓, 그 이동시키는 대중교통이 유일하게 있어. 만약 곧 다가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기만 한다면 교통수단은 항상 그곳에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you have a car, 네가 차가 있다면 you can use road, 그 길을 사용하면 되겠지. 네가 원할 때마다 그 속도를 경험하고 싶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인 거야. 이게 로드는 항상 있고 그 속도 자체가 그것들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이동수단도 항상 다가오는 시기만 있다면 다 그곳에 있어.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이 교통수단이 has to exist. 존재해야만 해. 필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었죠. 해야만 해. When you need it. 네가 그것이 필요할 때 그곳에 있어야 돼. 그리고 it needs to be coming soon. 그게 곧 다가와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속도도 속도지만 빈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wanting time, 원하는 시간이 will wipe out any time saving from the faster service. 이 빠른 서비스로부터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다 휩쓸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강조문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만약에 네가 너의 삶을 특정 어떤 스케줄 여행에 있어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지 않다면 그 속도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프리퀀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빈도가 없이는 속도는 의미가 없어.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transit map은 that screams out speed and 속도는 소리치고 있죠. 그리고 whispers 막 빈도수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컨퓨전이 일어나. 그러니까 둘 다 괜찮아요.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인 거야. 그치? 그 부분을 담고 있는 걸 찾아주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교통수단에서 이 빈도수를 조절하는 것의 결과? 아니.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를? 정확한 트랜스맵의, 아니, 정확성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걸 설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No. 프리퀀시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의 중요성. 그렇지? 대중교통에 있어서. 그러니까 속도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옳지 않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프리퀀시도 중요하다. 속도를 중요하는 건 중요시 여기는 건 오류인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벗이라는 연결사, 도우 포함해서 대조 연결사가 3번 나왔는데 방향성만 잘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읽어가셨다면 충분히 내용상 도달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쉬운 친구들한테 쉽게 적용될 수 있고 이게 이제 호불호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23번이었고 24번도 나는 솔직히 나 이거 진짜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이거 선생님도 이걸 풀면서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할게. 나 이거 사실 세모 정도 하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세모 확신을 못 가졌어, 쌤. 그러니까 위에서 충분히 위에서 얘기했었던 뭐였죠? 이 소재, 커처테인먼트. 요거에 대한 특징을 잘 얘기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나 이게 컬처테인먼트라는 걸 아셨으면 자, 컬처테인먼트의 특징이 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캐시 앤 소울? 그러니까 캐시까지도 그래 캐시는 돈이야. 근데 소울? 여기서 소울이 설마 하는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알려줄게. 형준이도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와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보기를 이렇게 낸다고 해도 모르겠어. 이게 선생님이 과거 문제 풀었던 기억이 잘 생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역대급으로 대입학 문제 중에서 보기로 진짜 어렵게 낸 문제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 볼게요. 뭐 이렇게 내가 뭐 교수님이 한 달 동안 감금당하면서까지 내신 문제를 내가 뭐 평가하고 비판하고 물론 어렵죠. 이번에 어렵긴 했어요. 어렵긴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컬처테인먼트라는 것이 소재라는 거 확실하게 읽으면서 느꼈을 거야. 이것의 경제적 이익이 make it attractive to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alike.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이나 정치 재정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낄 거야. 왜? 정치적 potential increase, 그러니까 잠재적인 증가가 뭐에 인바운드 비지터 이제 내부 이제 방문객들 수의 어떤 증가가 결국 뭐에 동반될 거야? 그들의 수요, 그의 어떤 goods and service, 뭐 여행이나 뭐 숙박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물건 사는 것 이런 것들의 수요가 그만큼 다시 같이 동반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렇잖아. 사람들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야? 지역마다 사람들아 좀 와라. 와서 좀 내수 좀 올리자. 막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책 재정가들이 돈 버니까 좋아하는 걸 거다. 그래서 컬처테인먼트가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반된 어떤 그 수가 is an incentive, 동기가 되잖아. 어디에서 정부나 이렇게 국가 시설 내에서의 사람들이 to work with the cultural groups, 이 문화적 그룹 내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해? to develop celebration, 어떤 celebration 행사나 and commemoration into large and more high profile. high profile이 이제 주목을 끄는, 이목을 끄는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목을 끄는 좀 더 많은 행사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컬처럴 그룹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동기가 되는 것이니까. 문장도 굉장히 길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컬처테인먼트는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야. 그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여태 주저리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however 여기서부터죠.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 거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상업화가, 이 상업화가 언제 나왔어? 서치 명사가 언제 나왔어? 여기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상업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줘야지. 방향성 그대로 잘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업화가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야. 컬처테인먼트가 뭐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일화되는 거에 있어서 losing the original message를 잃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내수가 막 돌아가면서 이제 그 컬처테인먼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서 돈도 많이 벌 건데, 근데 리스크가 있어. 그 리스크가 뭐냐면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그거 한대. 오케이? 다 동질성을 만들어. 다 똑같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원래 가져다 주는 메시지를 잃게 만들어 버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 손실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할게. 이게 보기에서 나왔던 이거였어. 이거는 명확했잖아, 그지? 돈을 많이 버는 상업화였다. 이건 명확했어. 그러니까 하지만 다음에 그러면 내가 설마 이거로 쓴 거야? 내가 여기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2번을 찍는 데 있어서 설마 이걸 소울로 한 거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잃는 데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수업할 때 어떤 예시로 들지? 라는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락커였어. 락커. 진짜 너무 재밌었지, 락커가. 근데 그때 드러머랑 선생님이 이제 보컬을 했었는데 보컬과 드러머가 마찰이 일어났어. 뭐냐면 노래 때문에 그래. 첫 번째 우리 락밴드가 그 충남 서해안 지역의 동아리 활동 대회에서 1위를 했어. UDT. 우리가 우리 동네 특공대라는 옛날 그 유치한 이름을 가지고 락밴드를 했었죠, 친구들이랑. 근데 그 1위를 한 노래가 뭐냐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락 장르였어. 뭐 예를 들어 핀프락이라고 해서 림피스킷의 음악 중에 미션 임파서블 3에 들어간 이제 테이크 어 루크 어라운드라는 노래가 있어. 그 노래로 1등을 했어, 우리가. 그거랑 이제 그때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메탈리카라는 90년대 락 그룹이 있었는데 걔 엔터 샌드맨 이 두 곡 갖고 이제 1위를 했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피 밴드긴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음악만 하자라는 그 나이 때 뭔가의 그 뭔지 알지? 락앤롤 락 막 이러면서 살았던 진짜 그 소울이 있었어. 이글에서 말하는 소울이 있었는데 싸운 게 뭐냐면 드러머랑 나랑 공연곡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야, 나 요즘 펑크에 빠졌다. 내가 그랬어. 내가 요즘 펑크에 빠졌다. 펑크 노래 중에서 이 노래 어때? 라고 했는데 드러머가 화를 엄청 냈었어. 야, 미친 그 노래 무슨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그게 무슨 락이야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나라는 락의 불모지긴 해. 약간 좀 락커 그러면 약간 좀 뭔가 그 누구죠? 그 여자 밴드들? QWER. 걔네들이 우리나라 락 산업의 어떤 선두주자 아니야, 지금? 지금 당시 내가 18살 때 그런 락 밴드를 봤다면 침을 뱉었을 거야, 진짜. 아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막 어디지? 그 약간 락 밴드들도 다 지금 뭐 되고 있어? 아이돌화 되고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막 진정한 락의 메시지는 뭐야, 막 락앤롤 베베 하면서 막 여기 막 피어싱 있고 막 쇠사슬 막 가죽 바지 막 이런 거 막 와 하면서 이게 락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락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락이 우리나라에선 잘 불모지니까 잘 안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락 문화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있어서 야, 우리 지역으로 락 페스티벌 열 테니까 레거시가 있는 거야. 락 페스티벌 열 테니까 다 와. 그러면 막 이제 막 여기에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애들 막 와가지고 막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햄버거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막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은 잘 벌어. 하지만 그런 것들의 상업화가 결국 이 컬처 엔터테인먼트가 뭐 되는 거야? 다 거기서 거기야. 이제 저기도 락한데, 저기도 락 페스티벌 한데, 락 페스티벌 다 거기서 거기인 거야, 이제. 그러면서 거기가 가져다 준 락앤롤 베이비를 읽게 돼. 막 갑자기 막 진짜 나는 QWR 좋아합니다. 노래 좋아하니까. 근데 QWR 같은 애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막 QWR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지. 그런 막 문신 있고 막 피어싱하고 있는 애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야, 저게 무슨 락이냐? 뭐 샤우팅도 없고, 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잃게 돼 버린다는 위험에 빠지게 돼. 그게 뭐 하는 건데? 머리 끄는데? 딜루전 오브 오디언스. 그러니까
청중들이 희석돼 버리는 거야. 희석된다는 건 뭐야? 어떤 진액들이 막 진짜 나는 락앤롤 베이비야. 진짜 락앤롤 베이비인데 이게 그냥 막 아이돌 같은 애들이 막 들어서게 되면서 이게 막 여자애들이 갑자기 막 오빠 하면서 오고 막 누나 하면서 막 오고 막 진짜 막 이게 막 락앤롤 베이비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돼. 희석된다는 거죠. 그게 그 의미야. 자, 선생님이 설명이 자질구레해진다는 건 이 지문의 이해도가 24번 문제야. 2분 안에 풀어야 돼. 3점짜리 24번이 3점짜리로 나왔을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약 2분 안에 풀어야 될 문제란 말이야. 방향성만 딱 잡고 딱 내려가서 깔끔하게 풀었다면 진짜 그걸 원했을 거야, 출제위원들은. 그래. 그래서 쌤이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다가 예시까지 들게 된 건데, 어쨌든 매력적이고 돈이 많이 벌는 그 컬처테인먼트가 결국 어떻게 된다? 리스크를 얻게 된다. 그게 다 동질성이 되고 다 이게 뭐다? 희석화가 돼버려. 이것이 또한 뭘 이끌어? 더 작은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 누구 얘기하는 거야? 락앤롤 베이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비상업적 독립적 행사들을 이끌게 돼. 야, 저거 락 페스티벌에서 갔더니 막 아이돌들만 나오고, 야 됐어, 저런 거 꺼져. 야, 우리끼리 해. 이렇게 만드는 거야. non-profit. 야, 돈 필요 없어. 야, 돈 벌지 말고 우리끼리 막 앰프 빵빵한 거 틀어놓고 우리끼리 헤드뱅잉 하자. 그렇게 모이는 거야. Being set up that would only serve to divide the audience. 그렇지. 딱 디바이드를 나누면서, 청중들을 나누면서 further 더 나누는 거야. 우리 락 페스티벌에 다 같이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락앤롤 베이비들은 저희 아이돌들 팬들을 별로인 거야. 그래서 야, 우리만 따로 가자. 이게 또 다른 디바이드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플래너이자 스테이크홀더, 그 주주들이 will need to balance, 균형을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뭐 해야 된다? however의 주제로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핵심이 됐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락 팬들이 떠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야? 플래너들과 스테이크홀더들이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거야. 뭐에 반해서 잠재적인 어떤 재정적 어떤 이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청중들이 나뉘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커처테인먼트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서 돈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빨리 락앤롤 베이비들 데리고 와. 이런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4번도 꽤 힘들지 않았어? 선생님은 4번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형준이 몇 번 찍었어? 3번 찍었구나. 컬처테인먼트, 앰비션. 여기 한쪽 방향으로만 보인 거지, 그치?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지워지니, 이거? 뭐 필요한 건데. 어쨌든 컬처테인먼트가 뭐다? 컬처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가 문화화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이거에 산물이다, 결과물이다, 이런 뜻이었어. 그러니까 쌤이 4번과의 단점은 뭐니까 이건 알겠죠? 이게 컬처테인먼트죠? 이게 컬처테인먼트가 됐어요. 컬처가 문화와 같이 했을 때 돈이 중요해? 아니면 사실 소울과 비슷한 단어라도 나왔으면 나는 솔직히 2번, 야 2번 23문제 진짜 좋지 않아? 라고 나는, 왜냐면 전형적인 대조문제잖아. 그래서 방향성 딱 틀어서 글 딱 좋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소울이 설마? 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4번에서는 뭐냐, 이게 틀렸어. 이게 무슨 뜻이야? 컬처테인먼트의 독성이 되는 이 과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야 이거? 결실이잖아. 결실. 그러니까 결실은 다른 말이야, 결과물이야. 결과물.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는 뭘 얘기하는 거야? 컬처테인먼트 얘기하는 거지. 컬처테인먼트는 이 새로운 문화인 컬처테인먼트의 독이 되는 결과물.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긴 나왔어. 그게 안 좋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필자는 안 좋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서,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은 거 뭐지? 저 파이낸셜 게인이 끝으로 돼 있는 문장,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돈 중요해. 경제적 이익 받는 거 중요한데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틀린 거죠. 사실 선생님도 그래서 얘네 둘이 좀 비교를 했다가 그래, 소울이 그걸 말하는 게 맞군 하고 다시 읽어서 쌤이 확증했던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쌤이 문제 풀었을 때.
그래서 좀 혼란이 많이 왔던 문제 중에 하나 중 아니었나. 그래서 오답률이 탑10 안에 들 정도의 수준은 되었습니다. 3위, 3위? 탑5 안에 드는 문제였어? 3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법 문제는, 아유, 이건 진짜, 야, 이거 진짜 고의 문제 수준 아니었어? 우리 수준이 잘 맞았네. 이 고의 수준 문제였죠, 사실. 그렇지? 여기에서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smart enough 투부정사였죠. smart enough 투부정사. 뭐뭐 하기에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 많이 쓰는 요 구문이죠. 그렇죠? 요 구문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있었느냐라는 문제였고 2번 문제만 볼게요. 딴 거. 왜냐면 문제가 원체 어렵지 않게 나와서 어디서부터죠? 여기 있죠. Package of two, phras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the social arrangement used by the group of foragers. 끝. 뭐 필요한 자리야? 본동사 필요한 자리. 그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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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명사 다음에 PP의 수식어가 R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였다. 가장 그냥 글쎄 뭐랄까 너무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해서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의 문제이긴 했는데 준동사, 본동사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 뭐다? 기본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기도 하니까 좀 알아두시고 완전한 문장인지 확인해 주시고 수동태 맞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5번은 뭐였죠? 동사 꾸며주는 부사. 이게 한눈에 보이는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이게 뭔가 문장이 복잡해서 이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요. 30번도 맞아주셨네. 30번부터 한번 볼게요. Situation Ethics라는 어떤 포인트를 좀 아셨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 상황적 윤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다 나왔습니다. 상황적 윤리가 뭐냐면 윤리적 이론인데 고려해야 돼. 어떤 상황적 맥락을 좀 고려해 봐야 돼. enact. 상황적 맥락과 어떤 행동적 맥락을 언제 판단할 때 인지 아닌지 이게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상황을 좀 고려해 봐야 돼. 그래서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 이론의 지지자들이 기꺼이 수용을 해. casting aside absolute moral standard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지. 그래서 이 보편적인 기준이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기준. 그 보편적인 기준이나 법이 즉 what matters 그 기준의 부재 속에서는 그게 없으면 중요한 건 뭐야? 결과라고. end of the end 그 결과물이 결국 justify 그 수단을 정당화시킬 거야. 우리 쌤도 어렸을 때도 락도 했지만 농구도 했거든. 그 농구하다 보면 많이 저기 하는 게 막 하다가 요즘도 그러니? 요즘도 하다가 내가 수비를 하다가 상대방 슛 쏠 때 블락하려고 손을 뻗다가 걔가 슛을 쏜 그 마지막 동작에 내 손이 딱 걸렸어. 그러면 이제 심판이 없잖아. 우리끼리 할 때는. 파울. 그러니까 내가 수비한 내가 그냥 심판이 없으니까 내가 부는 거야. 파울. 이렇게. 미안. 파울.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중요한 건 뭐야? 결과물이야.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그래서 이어지는 어떤 contrasting realities 대조되는 어떤 현실이 can help illustrate 묘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뭐를 나타내는데 application of situation action 그 상황적 윤리를 적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icking up game basketball play 여기에서 방금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예시가 되는 거지. 이 픽업 게임 같은 거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되고 있어. Call her own fouls and acknowledge 이 knocking the ball out of the bounds. 그러니까 이런 파울 같은 거 했었을 때 서로 인정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로 기대되어져.
그래서 caring about one's friends, 한 친구를 그리고 한 친구에 대해서 어떤 caring, 신경을 쓰는 거, 그리고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이 그룹의 단위로 그룹과 함께 어떤 플레잉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getting to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행동들을 이끌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그룹 단위로 하게 되면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상황적 윤리라는 게 다시 한번 이게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상황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조직된 그 게임이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럼 여기 법부터 뭐야? 지금 법 앞에서는 뭐야? 친구끼리 할 때, 그치? 그런 얘기고,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인 게임, 위드 우리 안양 KGC 프로농구 공식적 게임이야. 돈의 오가고 하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인정을 안 해. 똑같은 파울이나 위반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 그 결국 목표가 뭐야? 최종 목표, 승리의 최종 목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보다 자신의 우려를 경쟁자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표하는 것보다 더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축구든 농구든 처음에 빠른 동작으로 딱 파울을 했을 때 저거 갖고 뒹굴어 하고 봤더니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막 팔꿈치로 치고 그치? 발로 어디 세게 차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의 어떤 아픈 거는 상관없이 뭐가 중요해?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상황적 윤리라는 것이 연장되어져 왔어. by many athletes, 많은 운동선수와 코치들에게 to mean 수단으로. 그럼 우리가 이 5번까지 왔는데 이 5번의 방향성은 그럼 계속 누구로 봐야 되는 거야? 공식적 게임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trying to get away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그 필드 위에서의 많은 동작들이 만큼이나 굉장히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걸 하도록 하면서 더 연장됐다. 또는 코트에서 말이야. 가능한 한. 뭐 하기 위해서인 거야? 경쟁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걸 내가 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벤던이 딱 바니어로서 나왔던 문제였다. 우리가 5번의 정답의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벗부터의 공식적 게임의 입장에서의 상황적 윤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셨느냐? 정확히 그냥 벗 뒤에 있는 내용을 딱 뒤집어서 그 방향성대로 잘 되었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1번. 31번은 글쎄 모르겠어. 이것도 탑10 아니었어? 8위였네요. 글쎄 31번이 사실 얘는 프로피터빌리티 말고 정답을 쓸만한 게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탑10까지 들을 문제였나 싶기도 했었어요. 아니 역대까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최근 나왔던 31번 문제 제일 쉽게 나오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8위까지 할 줄은 몰랐대. 또 그러니까 쌤이 야 8위까지 할 정도의 문제야? 라고 내가 대다수의 학생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그렇잖아. 최근 31번 문제 돌이켜보면 제일 난도가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빈칸 봅시다. 앞서 정보를 얘기하니까 이거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죠. 일은 grain, trade, firms, 회사들이 그 곡물 교류 회사들이 활발해. 어디에? 만들어내는 생산과 어떤 음식의 부족의 지역 이런 것들 둘 다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이런 회사들이 made it their business, 자신의 기업이 to know, 알게끔 만들죠. state of surplus and,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어떤 상태를 잘 알도록 그 회사들이 만들죠. 두 가지 경우에 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핵심이 돼. 그들의 빈칸에 있어서 핵심이 돼. 수요 공급을 잘 안다는 거. These firms,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들의 빈칸에 핵심이 되고 이 회사들이 일을 하죠. 상대적으로 비밀스럽게. 종종 built-in family ties, 이 가족이란 유대가 많이 신뢰 안에서 충성도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In addition,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첫 번째 이거예요. benefit. 그 회사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일용품의 증가, 일용품 교환의 증가, 일용품의 어떤 미래 시장, 어디에 등장하는 1800년대 중반에 등장했었던 이 일용품 시장의 어떤 등장, 이런 것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게 됐고, 이 회사들이
또 문화적, 아니 사회적, 농업적 어떤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불안정했어. 뭐 때문에? 이 하베스트 사이즈, 추수하는 크기의 변화 때문에. 뭐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날씨의 어떤 패턴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좀 더 불안정하긴 했어. 그래서 locking in price, 가격을 딱 가두는 것, 즉 고정시키는 거지. 뭐 함으로써 구매하고 팔아, 곡물을, 앞으로의 곡물의 어떤 딜리버리. 이 미래의 어떤 딜리버리 전달에 있어서의 어떤 곡물을 사고 파는 팔므로써 가격을 고정시키는 게 뭐에 도움을 줬어?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줬어. 자, 이게 나오지, 두 번 나왔지? 뭐라고? 어디 있어? 그러한 일용품에 대한 어떤 이점을 이런 회사들이 취하게 됐고, 두 번째, 뭐가 되었다? 리스크가 최소화되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공통된 얘기 아니었어. 그치?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 리스크가 최소화되었다. 그러면 결국 앞서 수요와 공급을 조사하게 됨으로써 이게 그거 아니야? 락킹 인 프라이스에서 가격을 딱 고정시키는 거. 그치? 이런 정보를 알아서 가격을 고정시킨다라는 거. 뭐 함으로써? 아까 구매도 해, 팔기도 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격을 고정시킨다는 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였어. 이렇게 유대감과 충성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안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게 뭐 때문이야? 이런 것들의 앞으로의 시장, 1800년대 등장했던 이런 시장 속에서의 어떤 교류, 커머더티 교류나 그런 미래 시장 같은 것들의 등장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익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죠? profitability. 그러니까 profitability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benefit, minimize risk,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거밖에 없었죠. 뭐 통합, 반복, 명성, 저기 혁신,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은 이 글의 맥락상 그들의 어떤 명성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는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최소화되었다, 이익을 취했다. 이거밖에 정답이 없었습니다. 자, 31번까지도 뭐 요 정도 분위기로 좀 풀리셨지 않았을까. 이제 32번부터가 이제 애들이 좀 헉헉댔던 문제 포인트였죠. 자, 보시면 빈칸부터 보시게 되면 글쎄 이게 옛날 수준의 문제 형식이라고 좀 난 느껴졌거든. 옛날이라고 하면 2010년대 중반 선생님이 한참 그 재수반 수업했을 때 기출 문제들, 막 그때 옛날 문제들인데, in effect 다음에 이제 we have to가 한번 또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해야 돼. Halves of virtual conversation, 가상의 대화. 이건 무슨 말이지? 가상의 대화의 그 절반들 둘 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둘이 해야 되니까 쟤 하나 나 하나 둘 다 상상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작가로서 우린 빈칸 해야 된다고. 아주 잘 뭔지 모르겠어. 이따가 잡히겠지 뭐. 그지? 한번 위에 올라가 봅시다. 작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야? 작가야, 작가. 글을 쓰는, 이따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 쓰는 것과 대화 쓰는 것에 대한 동일성을 얘기해주는 글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가로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그걸 좀 우리가 빨리 찾아줘야 될 부분인데 한번 빨리 가볼게. 이 좋은 스타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시 사항들이 미스테리어스하지 않아, 신비롭지 않아. 사실 you use them, 너넨 그 가이드라인을 메일과 같이 사용해. 어디에서? 대화에서 사용해. in conversation, 대화나 글쓰기나 공통점 and 여기 안에서 둘 다 우린 모두 다 크게 의존해. 뭐? cooperation, 서로 협업을 의존해. make sense of, to make sense of,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교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협업을 쓰게 되지. and 그리고 polished practical style. 이게 폴리시가 이제 갈고 닦다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윤인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뭐 윤인하게 되는 어떤 실용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이 make cooperation easier. 그 협력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럼 윤인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하고 가야 돼. 왜냐면 앞에서 서로 교류하는 대화에서의 교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나 글을 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서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못 알아들었으면 내가 추가 설명도 좀 해주고, 그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글을 쓸 때 폴리시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좀 거친 글들을 윤인하게끔 닦는다는 건 무슨 얘기였어? 약간 각색도 좀 하고, 그치? 각색까지는 그건 어댑테이션이고,
약간 좀 뭔가 윤기나게 글을 좀 매끄럽게 쓰다 뭐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매끄럽게 쓰게 되는 실용적인 스타일 같은 것들이 결국 그 코퍼레이션, 여기서 말하는 코퍼레이션이 뭐야? 쟤를 좀 알아듣게 하고, 그렇지? 아니, 모르면 좀 물어보고 이런 대화 속에서의 어떤 그 윤인하게 하는 글의 스타일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글의 스타일이 그 협업을 좀 더 쉽게 해준다 이런 얘기였어. 이 비유적 표현으로 써다 보니까 쌤이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계속 있는 그대로 갑시다. 작가들은 발달시켜 그런 스타일을 아까 윤인하게끔 실용적 스타일을 발달시켜 뭐 함으로써 인정해 acknowledging that 독자들이 기대한다 똑같은 것을 뭐 청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그러니까 결국 아까 뭐였어 공통점이잖아 말을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공통점이니까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 누구 청자들이 기대하는 것 대화 속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과 독자들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발달시켜요. 누가? 라이터가. 우리가 아까 빈칸을 찾아야 될 거 뭐? 라이터가. 그러니까 라이터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대화에서 청자가 요구하는 걸 독자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써야 되고 렐러번스도 있어야 되고 프로포션 약간 비율도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야. 만약 listen to someone who is not clear.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누군가가 네가 명확하지 않게 말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리고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어떤 주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 말. 이건 딱 반대죠. To offer too much. 너무 많이 말하거나 너무 조금 정보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네가 듣게 된다면 넌 빠르게 뭘 관심을 잃게 될 거 아니야.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방지해줘야 된다 이거야. 글 쓴 사람은. 그러니까 라이터도 역시 need to be clear, 명확해야 되고 stay on the topic, relevance 해야 돼. 그리고 정보도 어떻게 해야 돼? 적절하게 줘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저기가 해야 될 일이야, 라이터가. In fact, 사실 어디였죠? 사실 this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 이 청중에게의 집중과 이 적절함이 maybe even more, 훨씬 더 중요해. 뭐 할 때? 글 쓸 때, 대화에서보다. 왜? 똑같이 해야 된다면서 왜?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writing 자체가 does not permit the non-verbal communication, immediate feedback, that part of the conversation. 대화의 일부인 그 즉각적 피드백이나 비언어적 그런 소통 같은 것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글쓰기는. 그렇잖아. 선생님도 수업하다 보면 아 얘네가 눈을 껌뻑이네. 졸린가 보다. 지루한가 보다 이제 슬슬 쉴 때가 됐나 보다. 약간 이런 피드백이 오잖아. 그치? 애들이 막 내가 하는 말에 빵빵 터져? 야 됐다. 기세다. 몰고 가자. 그래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이 대화에서는 왔다 갔다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건 글은 돼, 안 돼? 안 돼. 내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독자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초판 인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 독자로서 우린 뭘 해야 되는 거야? 빈칸해야 돼. 뭐?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대화의 상대장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그럼 이 문장이 좀 명확해지지 않아? 우리가 뭐 해야 돼? 상상해야 돼. 뭐를? 가상의 대화. 그러니까 글쓰기는 대화가 아니잖아. 그걸 가상의 대화라고 표현한 거야. 가상의 대화에 있어서의 양쪽 둘 다를 상상해 봐야 돼. A 대화자, B 대화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할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없는 상대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걸 이제 찾아보자 이거죠. 야, 이게 정답률 5위였네요. 그렇죠? 첫 번째, 한계를 인정해야 돼. 라이팅과 컨버세이션의 한계. 아이, 뭔 소리야. 인비전은 뭐야? 상상하다 이것도. 독자의 선호도를 상상해야 돼. 아주 멋진 글에 대한 독자의 선호도를 상상해야 돼. 아니. 없는 독자를 상상해 봐야 된다. 그려봐야 돼. 이거 상상하다 좋은데? 독자의 욕구를, 좀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의 욕구를 상상해 봐야 돼. 아니. Develop collaborative. 이것도 괜찮은데? 협동적인 글쓰기? 아이, 틀렸다. 누가 그것도 독자와 협동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야. 요거 좀 괜찮지 않았나? 이걸 대화로 생각한다면 4번도 그럴싸했는데 anticipate 때문이야. anticipate가 뭐야? 이거였어요. 깜짝이야. 눈은 팅팅 부어가지고 쌩무시키. 강산이는 좀 이따 쉬는 시간이니까 여기 6번 강의실에만 잠깐 있어. 여기요? 여기 수업 있니?
7번. 여기 있으면 돼. 네. 잠깐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다? 가상의 대화에서 양쪽 둘 다를 상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없는 독자의 반응을 예측해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렇지? 참. 야, 보기 아주 그냥. 눈은 어디다 놓고 왔어, 우리 진혁이? 여기 눈이 다 어디 갔어? 핸드폰은 왜 꺼놨어? 어머님은 집에 같이 계셨던 거야? 그래? 어머님께 전화 드렸어, 그래서. 진짜. 시험지는 가져왔어? 좀만 쉽시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쉬었다가 이제 어려운 문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자, 33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 뭐 앞에 것도 충분히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33번부터가 좀 더 이제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죠. 볼게요. 33, 36, 37, 38, 39, 40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33번이 사실상 그 1위라는 거 지금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쌤이 최근에 본 오답률까지로 봤을 때는 33번이 1위였습니다. 지금 1위 문제였고 충격적인 건 2점짜리죠. 우리가 올해 9월 모의고사인가요? 9월 모의평가 기억하시는 친구들 알겠지만 31번 2점짜리가 1위였습니다. 당시에는. 1위였다는 건 오답률 6개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6개를 좀 보니까 상위 6개가 80%대 3개, 70%대 3개, 60%대 한 4, 5개, 나머지 50% 이상.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가 14문제나 됐습니다. 미친 거죠.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문제 난도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올라가 있다는 얘기니까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31번이 2점짜리가 1위였다라는 건 글쎄요. 그러니까 좀 출제자와 학생들 간의 어떤 그 이질감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제위원님들께서 이걸 푸는 학생들의 수준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도 됩니다. 2점짜리가 1위였다? 근데 뭐 이거 하찮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1위를 찍었던 문제니까. 자, 문장 보시면요. 사람들이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 new building. 새로운 건물에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거나 or addition, 추가적인 건물에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들이 뭐 하면 그 사람들이 빈칸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마지막 한 문장 또 읽어보시면 for large institution, 큰 기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translate into, 뭘로 해석이 돼? 증가된 생산성으로, 직업에서의 증가된 생산성, 감소된 어떤 부재, 그 다음에 뭐 턴오버의 실수가 좀 줄어들고 대가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뭐 좋은 거네요, 그렇죠? 만족감에 대한 부연 설명 정도로만 인지해 두시면 좋겠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조건, 그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글쎄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답률 1위를 보니까 5번이야. 5번. 왠지 알아? 여기까지가 맞아. 여기까지가 정답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 정답 맞습니다. 근데 누가 틀려? 얘가 틀려. 얘가 틀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 자, 첫 문장 갑니다. Giving clients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줘. react, 반응할 기회를 주는 거야. 네 건물 디자인에.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in progress, 진행 중에 클라이언트한테 네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할 기회를 줘보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야. professional success.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전문적인 성공에 있어서의 핵심 요인이 된대. 그러니까 넌 디자이너야 이제. 네 디자인을
클라이언트, 고객한테 보여줘. 그래서 반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게 성공에 행복한데. 추가, similarly, 마찬가지로 involving prospective, 이거 prospective야. 앞에 이후에 이어질 어떤 건물의 사용자를 포함시켜. 누구뿐만 아니라 고객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사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심지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야? 좋은 거다. 이 건물의 사용자들하고 고객한테 야, 네가 살 건물, 있을 건물 이런 건물이야. 보여주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 Say, 가령 your client, 네 고객이 large corporation이야. 큰 기업이야. 예를 들어 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와 같은 큰 기업이야.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 이 병원의 행정가들이 may serve as your client, 너의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병원을 지을 건데 이 헬스 프로바이더니까 어떤 병원을 지을 거야. 근데 병원을 지을 건데 고객이 누구야? 그 병원의 행정관이야. 행정관. 그 병원의 전체적인 어떤 운영을 담당하는 administration. 의심의 여지 없이 앞으로 있을 그 행정의 personal, 개인적인 어떤 그 행정관 개인의 어떤 전망은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will differ, 다를 거야. 누구와는? Those of doctor, intern, resident, 간호사, 또 누구야? 다른 medical staff,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다를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행정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거긴 행정 업무를 보는 사무실 아니겠어? 근데 그 병원이라고 하면 의사, 간호사 일하는 직장 실무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실무자들과는 좀 다를 거야. 그 얘기인 거야. 건물의 형식이. 뭐하는? 건물을 정기적으로 쓰는, 규칙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를 거야. 게다가 the experience, 경험은요, of the patients, visitors who use building을 irregularly 하게 쓰는, 불규칙적으로 쓰는 이런 환자들이나 방문객들은 종종 그 결과로서 as a result, life-threatening emergency, 그렇지, 생명을 다투는 어떤 그런 응급 상황의 결과로서 전부 다 뭐 할 거야? 다를 거야, 또한.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를 쓰는데 행정부에서 직원들이 쓰는 게 다르고 실무자들이 쓰는 게 다르고 가끔 쓰는 사람들 다 다를 거다, 이 말이야. 좀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니 뭘 이해하는 게, 어떻게 각각의 유형의 사용자들이 경험하는지, 그 현재의 메디컬의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각각의 반응하는지, 너의 그 앞으로 이어질 디자인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만들 거야. 더 나은, 당연히 만들 거야. 더 나은 건물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 세 영역들, 행정부, 실무자, 가끔씩 방문하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 다 신경 쓰는 게 더 좋은 건물을 만들 거야. 얘들아, 그럼 사람들이 네 건물, 새 건물에, 추가 건물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대. 어떻게 된다면? 그 세 사람들을 다 아우른다면. 이 말이 되셔야지. 그치? 그 조건부를 찾아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니까. 근데 어때? 보기가 좀 난도가 있었어. 보기. 봐봐. 아까 5번 왜 틀린지 아시겠죠, 이제? 서로 간의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공유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고. 디자인은 내가 할 건데 네가 지낼 곳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어디 갔어? 공유가 아니라 share each other, 서로 간의 공유가 아니라 뭔 거야? 상담을 누구한테? 디자인 과정 속에서의 상담을 하는 거야. 그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상담은 뭐야? 디자인 내가 할 건데 니네 이거 괜찮아? 어때? 이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죠. 일방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컨설턴트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런다. 1번은 뭐가 안 되니? Engaged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 같은 것들요. 얘는 왜 갑자기 여기 디자인 세션으로 가죠? No. 받는다. 기회를. 무슨 기회? 초안. 새로운 어떤 디자인의 초안의 기회를 받게 된다. 처음 보여주는 거. 그 기회를 받게 되면. No. 만약 그들이 만들게 되면, 신뢰를 만들면, 건물 디자이너와 신뢰를 쌓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더 간 거지. 뭐냐면,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한테
자, 우리 이렇게 진행 중에 있어. 헉, 그러면 이건 고객과 디자이너 간의 신뢰가 쌓이겠네? 이거 왜 가? 왜 거기까지 가냐고. 그치? 얘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3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을 얘기해 봤을 때 컨설트가 돼야지 쉐어 이치하더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는 없어, 솔직히. 34번 할 건데 34번도 논란의 여지는 없어. 그냥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 결국 찡찡대는 이유가. 34번이 니네는 모르겠어. 뭐 해설 강의나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34번 풀고 나서 와 어렵다 정도지. 야, 얘들을 이거 어떻게 풀라고 낸 거야? 이렇게까지 찡찡댈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34번도 그렇습니다. 칸트 얘기 나오는 여기 또 막 이런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 고3 너네 선배들 중에서 칸트 나오는 순간 이제 국어에서도 칸트 나오고 막 하니까 막 와, 거기에서 칸트는 이랬었는데 여기서 칸트는 어떻게 이지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국어에서 나온 적 있던 거 알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그 칸트를 왜 집어넣어?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아 얘는 진짜 그 뭔가 극악무도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어려움 맞습니다. 뭐 때문이었냐면 순수하게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문제 말이 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부정어 하나가 문장에서 곁들여져 있었을 때 그 폭력성이랑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간소하게 가셔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이 풀말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방향성 잡으라고, 방향성. 그러면 그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거기에 접근을 하는 거니까. 일단 보기 읽어보시면 그러한 법들이 만약에 그들이 하도록, 뭔가를 하도록, 뭔가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면 근데 그 뭔가가 뭐야? 그들이 합리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기로 선택하지 않을, 다시, 그들이 어쨌든 간에 하기로 선택하지 않을, 합리적으로 하기로 선택하지 않을 그런 무언가에 대해서 법이 금지시킨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안 하기로 했어. 어쨌든 간에 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어, 합리적으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법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해. 나 범죄 안 저지를 거야. 합리적으로 안 저지를 거라고 생각한 그 something, 무언가.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어? 뭐 노상방뇨. 왜 이렇게 더러운 쪽으로 가지? 뭐가 있니? 범죄. 뭐 이렇게 뭐 살인 이런 건 가지 말자. 뭐가 있을까? 뭐 폭력이라고 할까요? 폭력? 그치? 폭력? 나 폭력 안 할 거야. 나 누군가 때릴 생각도 없어. 근데 내가 화가 나도 때리지는 않을 거야.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선택하기로 선택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난 폭력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법이 금지시킨다면 그런 법은 빈칸이지 않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와. 시험장에서 멘붕 제대로 오는 복이야, 이게. 그럴 때일수록 뭐로 가자고? 방향성으로 가자고. 칸트 얘기 시작합니다. 칸트. 과연 그는 누구인가? 왜 국어에서 한 번, 영어에서 한 번 나와서 나를 혼란시키는가? 그지? 칸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력한 수호자래요. 뭐에? 법률에. 법률에 강력한 수호자래요. 뭐? 궁극적인 어떤 보장으로서. 아, 법이 강력한 보장이래. 뭐? 안보와 평화뿐만 아니라 Borders of Freedom까지. 자, 누구 강조니? 안보와 평화도 보장해주고 자유도 보장해주는 게 법이래. 칸트의 주장. 그지? 이건 도식화 좀 해볼까? 칸트 say 법은 뭐다? 뭐도 보장? 안보나 평화도 보장해주지만 뭐도 보장해준다? 자유도 보장한다. 강조는 어디야? 자유야. 그래서 물론 얘도 좋고 얘도 좋아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 결국 강조는 얘라. 그치? 자유입니다. 버돌수 뒤에 항상. 칸트는 믿고 있었어. 뭐라고? 인간의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어디 쪽으로? 좀 더 합리적인 형태 쪽으로. 뭐에 규제된? 효율적으로 묶여있는 어떤 법, 합법의 어떤 틀이라는 것에 의해서 규제된
그런 어떤 합리적인 방식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회가 그렇죠. 법이라는 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쪽으로 사회는 흘러가고 있죠. 그치? 이걸 어기면 넌 처벌이야. 이건자 결국. 그치? 뭐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법이 뭐다? 자유를 준다. 안보를 준다. 평화를 준다.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틀, 묶여져 있는 효율적인 법의 틀이 가능케 해주거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조화 속에 살도록. 번영하도록. 그리고 서로 협력하도록. 다 해주거든. 안보, 평화, 자유. 똑같은 얘기입니다. However, 근데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칸트는 법을 좋아해. 자유를 주니까. 안보를, 평화를 주니까. 하지만 칸트의 믿음 자체가 불가피한 어떤 그 과정 속에 칸트의 믿음 자체가 was not based on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 낙관적이거나 매우 마음을 잘 쓰는 관점. 누구? 인간의 본질에 좋은 마음의 관점에 본질을 두죠. 사람들이 착해서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 반대로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그것은 홉스의 어떤 견해와 면밀히 밀접해 있어. 홉스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폭력성이나 갈등을 하기 쉬운 본성, 이것이 필수적이게 만들어. 뭐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뭐를? 효과적인 법의 프레임을 만들도록. 뭐 하기 위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법의 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드는데, 뭘? 인간이 사악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낙관적이고 마음을 잘 쓰는 관점 때문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홉스의 관점에 법을 만드는 이유는 홉스의 관점 때문에 그래. 가만히 냅두면 이것들 지네들끼리 찔러 죽이고 막 약탈하고 막 이러니까 야 법으로 규제하자. 이건 거야. 홉스의 관점에 맞다. We cannot count on. count on은 의존하다죠. 우리는 의존할 수가 없어. 사람들의 어떤 benevolence, 자비로움과 호의, 선행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의존할 수가 없고 뭐에 심지어 국가의 어떤 악령들조차도 can live 하모니 속에서 살 수 있어. 어디에서는? 법의 틀 안에서는. 악당들도 지네들끼리는 그 법 안에서 산다 이거야. 상도라는 게 있죠, 그죠? That binds 모든 어떤 시민들을 똑같이 묶을 수 있는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는 뭐야? 법의 견해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한 거야. 칸트의 관점은 법이 있어야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안보도 있고 하는 거야. 하지만 법을 만드는 이유는 얘네들이 인간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런 거야. 그 악한 걸 규제하려면 악마들도 조화 속에서 살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 자 사실 정답은 여기서부터였어. 법은 그런데 이상적으로 되려면 the law of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법은요, 이상적으로 법은 구체적인 거야. 뭐를? those political principles. 그런 정치적 견해의 그런 정치적 견해들의 구체화가 된 거야. That all rational beings, 모든 합리적인 존재들, 즉 합리적인 인간들, 존재들이 우리 freely choose,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적 원칙들의 구체화를 시키기 뭐라고? 법인 거라고. 다시 법이 뭐라고? 너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해 라고 정치적으로 원칙으로 삼아 구체화시킨 게 바로 뭐라고? 법인 거라고. 네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해. 그게 법이야. 똑같은 말이 돼야지. 지금 빈칸 문장이야. 똑같은 말이 돼야 돼. 근데 그러한 법이 합리적인 인간들아, 니네 합리적이면 자유롭게 선택해도 돼. 합리적인 선택이면. 근데 법이 그들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금지시킨다면, 근데 그 뭔가가 뭐야?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이거 해석을 잘했어야 돼. 어쨌든 자기가 합리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 나 폭력 안 저지를 거야. 근데 법이 야, 너 폭력 저지르지 마 라고 한다면 법은 빈칸일 수가 없는 거야. 법은 빈칸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법은 빈칸일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들이 물음표 300개를 띄웠겠지. 살 찝혔어. 너 어디서 이렇게 세게 쳤니? 자, 나 미안. 자, 다시.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안 하려고, 합리적으로 안 하려고 선택한 그것을 법이 금지시켜. 야, 너 그러니까 나 폭력 쓸 생각 없는데, 야, 너 폭력 쓰면 안 돼. 폭력 쓰면 안 돼. 라고 딱 명시를 하면 법은 뭘 써? 합리적인 사람에게 나 안 할 거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법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돼, 여기?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방향성을 잡아봐. 캔낫까지 합쳐져서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나 안 할 건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야? 그치? 아무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봐봐. 안 하려고 했는데, 합리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쌤 아니야? 나 안 할 거였는데? 그거야. 안 할 거였는데? 봐봐. 그럼 보기를 한번 보자. 보기도 진짜 아주 그냥 사악했습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 1번. 자, 여기에 그러니까 cannot be regarded. 법은 간주될 수가 없어. 합리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자유로서 법은 이게 아니야 라는 뜻이야. 이걸 수가 없어. 뭐라고? 합리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어.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이면 나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안 하려고 한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법은 어떠냐고. 법은 합리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자유이지. 아니, 봐봐. 이상적으로 법이 뭐랬어, 아까? 법이 뭐래? 모든 합리적인 인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만드는 원리 원칙을 말하는 정치적 원리 원칙을 법이라고 한다고. 정치적 원리 원칙 됐고, 법은 뭐라고? 합리적인 존재라면 자유롭게 선택하면 돼. 야, 안 하려고 했던 거 하지 말래. 그럼 법은 뭐야? 자유로운 거잖아. 나한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합리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자유 맞잖아. 근데 그거일 수 없다야. 그지? 말 틀려지. 이건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캔낫 하나가 이런 역할을 한다니까. 법은 보여줄 수 없대. 뭐로서? 강력한 디펜더로서. 저스티스 시스템. 정의 시스템의 강력한 어떤 수호자로서 보여줄 수 있대. 아니, 오히려 이걸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얘 때문에 또 틀리는 거야. 캔낫 때문에 틀리는 거야. 법은 이해되어질 수 없대. 뭐로써? restraint of other freedom. restraint 알아야 되지 않아? restraint 무슨 뜻이야? 제약, 규제야, 규제.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의 규제로서 이해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유의 규제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럼 자유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안 하려고 했는데 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 원래 안 하려고 했어. 그럼 법은 나한테 규제가 아니야. 또 뒤집어 얘기하면 법은 나한테 뭐야? 자유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야, 그거. 정답 그래서 3번. 야, 진짜. 이거를 맥시멈 3분 안에 풀라고? 라는 생각이야. 고3들 일지연정. 힘들었다는 얘기죠. 절대평가기 때문에 4%는 1등급 안에 4%가 안 들어가도 돼요. 올 6월처럼 19.2% 들어가도 돼. 20%가 90점 이상 맞아도 되는 시험이야. 그지? 근데 이러면서 이제 출제자들은 뿌듯하지. 왜? 내가 이번에 봤을 때 4% 안 나올 것 같아. 그 작년 6월이었나요? 1.8%? 1.8%처럼 나올 것 같아. 뭐 2%, 3% 이렇게 나오겠지. 맥시멈으로 나와봐야. 4%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어려웠으니까. 3, 4번 얘기 많았어요. 근데 뭐랄까, 정신 똑바로 하게 차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3, 4번에 논란이 있지. 이게 왜 아니야. 그 논란을 논란화시키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려웠단 얘기야, 결국. 어려워서 찡찡찡이야, 사실. 근데 잘 낸 문제거든요, 3, 4번.
굉장히 잘 냈어요. 오답률 몇 번이에요? 7위? 그래도 잘 맞춰준 거 아니야? 오답률 이 정도 문제가 7위라면 잘 맞춰준 거죠. 법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 아니, 그 사람에게서는 법은 효율적인 거죠. 이것도 반대야. 갑자기 막 데빌 나왔다고 막 에빌 네이처 막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되죠. 받아들여질 수 없어. 어디 내에서, 가정 내에서 이상적, 이런 거 찍기 포인트로 많이 쓴다. 이상적으로 이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법이 될 수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어. 가정으로, 틀로서, 법적 틀로서의 어떤 가정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어. 뭔가 말도 길고 막 찍는 친구들은 5번 찍기 너무 예쁘죠, 그죠? 길기도 하고 아까 이상적임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막 걔 가지고 좌지우지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이제 5번 찍고 막 이러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5번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첫 문장에 칸트가 아까 쌤이 안보와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주는 요인이다라고 얘기한 이용의 자유 강조가 왜 되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유인 겁니다. 안 하려고 했던 걸 하지 말라고 하면 법은 규제가 될 수 없다. 즉 자유일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지? 그래서 정답 3번이었던 문제. 아마 이 문제가 짝수형은 정답이 5번인가 그랬을걸요? 그런 식입니다. 홀수형 짝수형이 그런 식으로 해요. 컨닝 방지를 위해서. 36번. 36번은 2점짜리였던 이유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답은 했었고요. 물론 뭐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가 36, 37 둘 다 그렇게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글의 중반부에 버시나 하웨버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셨다면 이제 글의 흐름을 놓치진 않으셨을 텐데 한번 가볼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시계를 물리적인 거로 생각하죠. like an 알람 클락이나 손목시계처럼. 근데 시계라는 것은 정말로 과정인 겁니다. 뭐에 새겨진, 기계에 새겨진 어떤 과정이 시계라고 얘기한다. 클락이다. 그리고 어떤 그 과정의 본질은 결국 어디에 있다? 반복성에 있다. 시계가 소재고요. 시계가 뭐다? 어떤 기계에 새겨진 과정인데, 근데 그 과정은 또 뭐를 보고 알 수 있다? 반복을 보고 알 수 있다. 그치?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시계는 과정, 과정은 반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A번 보시면 실제로 indeed는 강조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 부연 설명하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거의 불가능해요. 생각하는 건 시계를 어떤 시계? does not dependent on repetitive cycle of event. 그러니까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의 반복적인 순환에 의존하진 않고 있는 시계를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반복적인 사건의 순환들, 사건의 반복적인 순환들 같은 것들이 의존해야 뭐가 가능한 거야? 시계가 가능한 거야. 이것도 나쁘진 않겠다. 세모. 그지? 왜? 시계 과정. 과정은 반복. 3단 논법으로 얘기하면 곧 시계는 반복이니까. 그치? 뭐 어쨌든. 즉, 어떤 사건의 반복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즉, 반복이 있어야 된다. B번, 첫 문장. The use of radiocarbon, 라디오카본의 어떤 사용이, radiocarbon dating의 사용이 또 다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Much longer, 훨씬 더 긴 scale clock that also appears to be like this. 이와 같은 것처럼 또한 보이는 그런 어떤 스케일 클락보다 훨씬 더 긴. 제 뒤에 오기는 불안정하죠. 그렇죠? 박스에 오기는 불안정했습니다. C번 첫 문장. 시계는요, can be almost, 거의 뭐 할 수 있다? 과정일 수 있다. 시계는 과정이다. 반복하는 지 스스로.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어떤 indefinite period. 끝없이. 아니 A번은 세모의 느낌이었지만 C번은 뭐야? 그냥 완전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시계는 과정이다. 과정은 뭐로 볼 수 있다? 반복으로 볼 수 있다. 시계는 과정일 수 있다. 뭐로 지 스스로 반복되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C번이죠. 그렇죠? C번으로 먼저 가셨어야 됐고. 그러니까 연대지관의 힌트어가 연결사, 대명사, 지사, 관사의 어떤 힌트어가 크게 없으면 지금처럼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는 그런 패턴들의 문장들이 보통
힌터가 없으면 내용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얘 마저 읽어볼게. 그러면 워터클락, 이제 수시계, 물시계죠. 물시계는 떨어져. 그것도 어떻게? 스테디 페이스, 일정한 속도로. 쿼츠 크리스탈은 바이올렛, 레귤러래. 핵심은 뭐야? 물시계랑 쿼츠 크리스탈은 뭐? 스테디 페이스, 레귤러리. 이 두 개가 특징이지. 결국 뭐야? 정기적인 속도.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요게 핵심 내용이야. 그럼 요 다음 내용이, 자, 요게 지금 반복의 예시입니다 하는데, 카본 데이팅의 사용이 또 다른 예시입니다. 요걸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뭐가 떠? A번이 떠. 실제로 뭡니까? 사건의 반복 순환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는 생각하기 불가능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라고? 반복성이 있어야 그게 시계인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C번이 박스 다음에 A번이 붙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C번이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박스를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했으니까 C번 다음에도 A가 붙는 거지. 박스 다음에도 A가 붙는 거 같고. 그지?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 당연히 C부터 나와줘야지. 부연 설명이 마무리되고 나서 걔에 대한 내용의 또 다른 부연 설명의 강조문이 이어지시는 거고, 거기에 반복된 어떤 벗 뒤에 벗이 이런 지점에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역시 뭐가 있다? iteration이 있다. iteration이 뭔데? 반복적으로 어떤 태우는 거야. 왁스의 분자를 태우는 iteration도 있다. 하지만 근데 iteration은 여태까지 말했던 뭐야? 반복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iteration은 뭔데? So this, 그래서 to iterative process, 어떤 태우는 과정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비록 그게 처음에는 우선 가려질지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iterative process가 뭐다? radio carbon dating 유지의 사용인데, 그게 훨씬 더 스케일 클락, 우리가 눈금으로 하는 그 시계와는 좀 같아 보일 수 있는, 다시 이것과 같아 보일지 모르는 그런 어떤 눈금의 시계보다 훨씬 더 긴 형태인 거야. 얘는 뭐처럼 보여? 스무스 타임 스케일처럼 보이지만 but in fact does not, 그렇게 되지도 않고, 즉 분자가 썩어서 카본의 어떤 14개 방향이 분자가 썩어서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비록 라지 스케일, 커다란 눈금이 it gives, 가져다 줄지라도 모양새를 being continuous, 계속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B의 속성은 누구의 부연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 벗 뒤에 나온 이 iteration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 다음에 A로 이어지셔야 되는 게 여기의 핵심이었다는 거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37번. 야, 이것도 이제 탑 10 안에 드는 문제였는데 딱 10이었어요. 사실 또 이제 칸트에서 존나 후들겨 맞았는데 또 37번에서 또 철학 얘기 나오니까 뒤집어 까진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 두 개의 소재를 먼저 대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필로소피는 허락한데 우리가 뭘 물어보도록 더 넓은 질문들을 때 뭐보다 그 어떤 다른 과학적 분야보다 철학이, 그러니까 지금 철학과 뭐는, 과학은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질문의 양적인 측면에서 더 많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보는 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providing, 제공의 중요한 통찰력을 어디에다가? 관계에다가, 좀 다른 지식의 영역 사이에다가 그 관계에다가 그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어떤 단순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에 치중돼서 그 과목의 전문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건 약간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거. 그렇지? 예전이 아니라 최근 거 같은데, 그 선생님 티처스 보는 거 중에 하나, 그 아엘이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나왔는데 막 미적분 되게 좋아하고 막 수학 천재 같은 애야. 근데 이제 확통 질문을 하셨어. 정승재 쌤이 확통 질문을 했는데, 뭐 누구랑 누가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삼촌이랑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누가 먼저 있을 확률, 아이리가 먼저 있을 확률과 승재 삼촌이 먼저 있을 확률은 아이리가 맨 앞에서 있을 경우의 수는 몇 개야? 120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니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20개 중에서
아이리가 먼저 앞에 있을 가능성과 승재 삼촌이 앞에 있을 가능성은 각각 몇 개일까? 그러니까 60개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걔 초등학교 3학년이 대답하는 게 그냥 승재 삼촌과 제가 있을 뭐 그 확률이 그 전체에 더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정승재 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철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얘는 철학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다. 어떤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너무 멀리 갔고 어쨌든 그런 통찰력, 중요한 통찰력을 다양한 지식의 분야에서도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철학 만세야. 오케이?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A번. 준영이 괜찮아? 의미한다. Why philosophy가 can provide valuable insight. 방금 얘기했죠. 필로소피가 가치 있는 통찰력을 이론적인 개념에다가 제공을 해주지만 넓은 윤리적 질문에다가 질문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만 철학은요 needs to be supplemented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어. 뭐에? 경험적인 어떤 결과물과 실험 같은 것들 어디에 도달할 좀 더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번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철학 좋지만 이게 Y를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경험이 필요해. 그러니까 철학 플러스 하지만 경험이 필요해. 이 얘기인 거잖아, 결국. 그지? 그러니까 A번은 철학이 과학보다 더 좋아. 이런 거 제공해 주니까 이 얘기의 뒷받침은 부족하죠. 그렇죠? 왜? 필요한 것을, 철학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추가적인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철학자들은요, tend to ask question,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어. 뭐 하기보다는 어떤 definitive answer, 절대적인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철학자들의 기여가 종종 구성하고 있어. 뭐를? challenging established assumption, proposing new research approaches. 그러니까 어떤 형성된 어떤 가정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proposing, 제안하는 거야. 새로운 어떤 연구 접근법들을 제안하는 거야. however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온다니까. 우리가 맨날 연대직원 기대하는 게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를 어디서 기대해? ABC 첫 단락에서 기억하잖아. 근데 글의 흐름을 이제 중반부에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이제 순서추로는 이제 더 이상. however는 일단 읽으시고 얘랑 부연이 되는지만 일단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질문을 던진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제공을 해.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지는 경우에 제공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기여가 뭘 구성하고 있어? 이의 제기하거나 뭐 가정이나 이런 가정 같은 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연구 접근에 제안을 한대.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 세모라고 쳐. 얘는 X입니다. 그렇죠? 세모라고 칩시다. C번 거. 필로소피는 particularly 특히나 중요해요. 필로소피 플러스 박스글 내용인데, 그렇지? 만만쉐이 이거 얘기했으니까 계속 읽어볼까? 특히나 중요해. 뭐에 중요한데? interdisciplinary. 이거 알아야 돼. discipline이 뭐야? discipline이 뭐야? 과목이란 뜻도 있고 훈육이란 뜻도 있고요. 얘는 뭐야? 학문이란 뜻으로 써요. 학문. 인터는 무슨 단어야? 상호간을 얘기하잖아. 학문 상호간의 그런 어떤 노력에 중요한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학문 상호간. 여기 봐. 박스글에서 그대로 얘기한 거 뭐 있어? 지식의 다양한 영역 사이사이마다의 어디? 그 관계 안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했잖아. 누가? 철학이. 그러니까 지식의 다양한 분야 사이사이를 누굴 얘기하는 거야? 누구? interdisciplinary를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 되겠어? 철학이 뭐에 중요하다고? 학문 간의 어떤 노력에 중요하대. 인지적 어떤 과학 속에. 또 인지적 과학은 도와줘. 뭐? 브릿지. 연결시켜줘. 갭을. 뭐와 뭐 사이의 갭. 그 different disciplines. 다른 그 학문 사이에서의 그 차이를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야? 그 인지적 과학의 어떤 노력. 즉, 필로소피야, 필로소피. 수학, 과학,
수학, 건축, 미술, 예술 전부 다 하나거든 원래. 현대인들이나 그것을 다 다르게 보는 거지.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는 건축, 수학, 미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였어 걔한테는. 뭔지 알지?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수학으로 나누고 학문으로 철학으로 나누고 뭐 저기로 나누니까 그게 천재라고 보이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뭐가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야. 철학의 개념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글을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던 게 36번과 동일하네. 그치? 누구? C였어. C. C가 똑같아서가 36번의 똑같음이 아니라 박스글의 마지막 얘기를 그대로 갖다 베껴서 쓴 게 C번이라고. 그리고 pioneer new ways for research. 그 연구를 위한 어떤 새로운 방식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다. 그치? 다른 어떤 그 학문들과 그 새로운 선구자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선구자의 어떤 방식의 그 차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필로소피였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식과는 달리 필로소피나이징, 그러니까 철학화 시킨다는 건 non-empirical, 그러니까 비경험적 접근인 거야. 뭘 시도하려는 타당화시키려, 뭐를 유효화시키는 거야. 뭘 개념들을 뭘 통해서 논리적 사고와 어떤 argumentation 이런 주장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뭐 시키는 거야? 유효화시키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필로소피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럼 C번의 내용이 박스글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자, C번의 마지막 내용을 아까 읽었었던 B와 A의 이제 연결성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필로소피 자체가 이런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런 논리적 사고나 아규멘테이션을 통해서 개념을 유효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경험 자체 비경험적 접근 이런 필로소피의 특징들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화시키려는 개념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A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야죠. A번부터 이건 의미합니다. 필로소피가 가치 있는 통찰력을 이론적 개념과 이런 것들에 갖다 주긴 하지만 It needs to be supplemented. Empirical findings. 이 경험적 결과물이나 실험 같은 것들로 인해서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에 도달하기 위해? 포괄적인 어떤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B번 한번 가볼게. 철학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질문을 던져. 뭐 하기보다는 절대적인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이거 아니야? 답 주는 게 아니라 뭐야? 질문을 던지는 거야. 철학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기여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의제기나 새로운 방법 제안이야.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이해는 뭐에? 그 인식의 본질에 있어서의 포괄적 이해. 즉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philosophy and the neuroscience. 철학과 신경과학 사이에서의 그런 협업이 is required. 요구되어진다 이거야. 그럼 이건 뭐가 필요하던데? 이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그 협업이 위에서 있던 뭐야? 철학은 경험적 결과물, 실험들에 의해서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이 말 이해돼요? 철학은 그냥 말만 던지는 거다 보니까 답을 안 주고 질문만 던지는 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게 같이 협업할 필요가 요구되어지는 거지. 그게 뭐다? A번에 얘기했었던 보완이 필요하다. 철학이라는 게. 그지? 그래서 어려웠어요 사실. 왜? 연대지관이 힌트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내용적인 접근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잡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38번. 얘는 이것만 볼게. 얘도 2점짜리였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여야 하지 않았나. 갑자기 you judge it. 네가 판단을 해. 모든 사람들을 from university. 대학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해. 뭐로 판단해? What you've experienced. 네가 경험한 것.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몇몇 재수없었던 운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경우에 네가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대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가 갑작스럽게 판단을 해, 갑자기. 그리고 5번 다음에 for example. 내가 왜 얘 정답만 일자라고 얘기했냐면 for example 봤으면 니네가 for example로 읽었냐 이거야. 하위 개념으로 이걸 잘 읽었냐 이거야. 방금 얘기한 게 5번 앞에서 갑자기 네가 모든 대학, 네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대학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했으니 5번 뒤에 예시는 방금 얘기했던 이 4번 다음 문장에 대한 하위 개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형성한 그 이야기들이 건 컨트롤, 이 총의 통제, 총기 소지의 통제에 네가 형성한 그 이야기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more likely related, 뭐와 연관돼 있어? 너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연관돼 있대. 즉, 네가 누구인지, 개인으로서 누구인지. 이게 방금 얘기했었던 네가 경험했던 거를 가지고 대학의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의 하위 개념인가라는 생각인 거야. 오케이? 다시. 네가 만든 그 이야기가 주어야 그 이야기가 뭐와 연관될 수 있어? 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연관이 될 수 있다. 이게 뭐야? 정체성이지. 정체성이 뭐야? 정체성 안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있지 않아? 하위 개념이야. 정체성이 상위 개념이고 네가 어디 있었어? 네가 형성하고 있는 그 총기 소지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네가 형성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너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다시. 이러한 internal narrative, 내면의 이야기들이 네가 형성하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들이 너의 믿음이나 의견도 만들어 주겠지. 근데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뭐이기도 해? 너의 정체성에 뿌리 잡혀 있기도 해. 그러니까 네가 만든 이야기가 결국 너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하고 있다. 다시.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의 단어의 동일성을 인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념이잖아, 이념. 그치? 우리 남북한으로 찢어져 있는 이유도 뭐야? 이념이 달라서 그래. 그치? 그 이념. 개인이 갖고 있는 이념. 그거의 하위 개념이 결국 뭐였다? 아이덴티티의 하위 개념? 이데올로기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시. 4번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너의 판단? 네가 경험한 거? 그럼 네가 경험한 건가? 너의 이데올로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보시면 뭐야? 운이 없었던 네가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대학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했잖아. 네가 갑자기. 이야기가 없죠. 그죠? 이거는 어디서 갖다 쓸 건데. 그치?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박스로 이어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이렇게만 갈게요. 39, 42 할 얘기가 좀 있죠. 그죠? 자, 39가 정말 좀, 이것도 오답률 몇이었죠? 4위였네요. 아우, 이건 탑5 안에 드는 문제였네요. 가보시면,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뭐냐면 the action in the game or 게임 세상에서의 그 행동이 can only be explored. 탐구되어질 수 있어. 뭐를 통해서? 가상의 신체적 공간. 그 아바타의 가상의 신체적 공간에 의해서 통해서 탐구되어질 수 있어. 그 차이가 있나 봐.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차이점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한번 볼게. 비디오 게임은 자신만의 모델이 있어. 현실의 모델이 있죠. internal to itself separate from the player's external reality. 그렇지? 선수의 그 경기를 하는 사람의 외부적 현실과는 분리되어 있죠. 그 스스로 이제 내 안에 있고 현실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또 플레이어의 신체적 어떤 공간과 아바타의 어떤 신체적 공간 이런 것들로부터 그렇지? 다 형성될 수 있는 게 비디오 게임이죠. 그래서 그 아바타의 신체적 공간이 뭔데? 동격? 잠재적인 아바타의 행동들, 게임 세상에서의 그 행동들이 is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야. 뭐?
현실의 외부적 세상, 게임의 외부적 세상이 인지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타를 사용해서 하는 게임, 요즘 니네 무슨 게임 하니? 롤 말고 1인칭 슈팅 게임 뭐 있을까? 서든어택이라고 아니? 그런 게 뭐가 있어? 거기서 총 쏘고 사람 죽이는 게임이잖아. 근데 그 앞에 있는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손만 있지. 칼질하고 그 캐릭터 얼굴도 있긴 하거든. 근데 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그지? 뭐 어쨌든 아무튼 그 아바타의 행동이 아바타의 신체적 공간, 그 맵 같은 데 있는 신체적 공간, 즉 잠재적인 그 아바타의 게임 세상에서 아바타가 하는 잠재적일 수 있는 행동들, 신체적 공간, 그런 것들이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 안에서 외부적인 게임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현실의 그 현실이, 외부적인 어떤 현실의 그 실체가 인지되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 내 아바타가 총을 맞았네? 그럼 나도 이제는 총을 맞은 대상이 되는 거야. 동일화될 수 있다 이거죠. As in the world, real world. 근데 실제 세상에선 그 인지가 뭐가 필요해? 행동이 필요한 거야. 이거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야. 그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봐. 아바타의 신체적 공간, 즉 아바타가 게임 세상에서 하는 그 행동이 무슨 방법이라고? 현실의 어떤 현실이, 외부적 게임 세상의 현실의 현실이 인지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야. 아바타의 행동이 총을 쏴서 내가 누군가의 뭐 머리를 맞춰, 몸을 맞춰, 다리를 맞춰. 그 아바타가 게임 속에서 하는 행동이 내가 인지될 수 있는 방식인 거라. 내가 요즘이라고 옛날 서든어택은 쌤이 서든어택 좀 대학 시절 때 했었거든. 그래서 어디 맞으면 맞았다는 표시를 안 해줬어. 그냥 맞으면 후후후 죽고 막 그랬어. 근데 이제 그때 해보지는 못했는데 영상을 봤는데 이제 어디 맞으면 막 어디 뭐 다리 맞았다, 옆구리 맞았다 이런 게 막 표시에 뜨더라고. 그래서 내 피가 얼마 정도 남았다 막 이런 거 뜨던데. 그러니까 그걸로 인지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맞았구나 라는 거. 근데 실제 세상에서는 인지가 행동이 요구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맞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차이를 얘기한 거야. 3번. 플레이어는 연장시켜 그들의 인지적 분야를 어디 쪽으로? 게임 쪽으로 연장시키는 거야. 뭘 둘러싸고 있는? 실용 가능한 아바타의 행동.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아바타의 행동을 다 둘러싸면서 게임 쪽으로 간다고. 잠깐만. 방금 3번 앞에 무슨 얘기했니? 현실 세계 얘기했잖아. 3번 뒤에는 누구 얘기니 지금? 아바타 얘기자, 게임 얘기잖아. 지금 3번과 3번 앞뒤 내용의 문장에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문장에 동일성되는 문장을 다음 문장에 얘기해야 되잖아. 아니 현실에선 뭐가 필요하다고? 행동이 필요하다고. 근데 다음 문장이 갑자기 플레이어는 게임 쪽에 자기의 인지적 분야를 연장시켜 버린대. 뭘 둘러싸고 있는? 아바타의 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없어? 2번 앞에, 3번 앞에 아바타가 없잖아. 그럼 박스에 아바타 있어? 박스에 있네. 그치? 박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야 그러니까? 3번 앞에서까지 얘기한 게임 세상과 현실 세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차이가 결국 뭐다? 액션 인 더 게임. 게임에서의 행동이, 게임 세상에서의 행동이 유일하게 탐구될 수 있어. 뭐를 통해? 가상의 신체, 아바타의 가상의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고. 그게 뭐야? 이거잖아. 플레이어가 내가 맞지도 않았는데 얘가 맞으면 난 맞은 애가 된 거야. 그래서 내 인지적 능력을 분야를 어디로? 게임 세상으로 연장시킨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1,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3번 다음에 그 차이에 대한 더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고 게임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논리적 단절이 있었다는 거지. 그치? 와, 연대지관 글쎄 더 플러스 명사인 더 디퍼런스 말고는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난 이거 진짜 어렵게 낸 문제 아니었나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 뒤에부터는 그 연관관계, 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의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40번 빨리 보도록 할게요. 40번.
얘도 어떤 저기에서는 오답률 거기에서 평한 걸로 봤을 때는 역대라고 하던데, 선생님 분석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역대 수능 요양문헌성 문제 중에 최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한테 오답률을 그냥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것 뿐이지, 근데 그 오답률, 그리고 3점이라고 봐봐. 2점이 오답률 1위야. 3점이라고 쓰여 있는 것에 대한 폭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회일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담백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뭐냐면, 아니 이게 어려운 거, 그래 어려워. 그런데 어쩌라고. 어려운데 어렵게 내야지 변별력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뭐 문제 출제위원들이 어땠느니 저땠느니까지 가버리게 되면 뭐 어쩌라고. 다음 시험 때 니네가 그러면 출제위원 할 수도 없는데 할 거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고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건 뭐다? 내년 고3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야, 영어 놓으면 안 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아,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조금 이제 뒤로 미루고 탐구 좀 안 했으니까 탐구 좀 하자. 이게 아니라고, 이제는. 전략적인 공부 방식의 시대가 아니라 밸런스를 가지고 꾸준히 가야 돼. 그게 n분의 1로 공부하자가 아니라, 국어 이번에 힘들었어. 아니, 난 솔직히 이번에 영어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아, 그래, 이제 영어가 다시 빛볼 날이 오는구나. 난 솔직히 영어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막, 아싸, 솔직히 하고 있었거든? 영어 선생이니까 애들이 이제 영어 무시하지 않겠네? 하고, 아싸, 하고 좋아했는데, 아, 국어는 또 왜 이렇게 어려워, 또. 아, 국어 이 새끼들, 진짜. 아이, 국어 이것들은 아주 적절하게 낼 생각이 없나 봐. 영어가 좀 빛 좀 보겠네 하는데 국어 싹 가려버려. 아니야, 넌 뒤로 가.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수학은 원래 어렵고. 아무튼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몇 위다, 뭐 역대급이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식의 어떤 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크게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정적인 A의 상황 때문에, A의 상황 속에서 뭐 때문에 일어난? external funding, 외부 자금의 의존 때문에 일어난 저런 재정적 빈칸 때문에 performing art라는 것이 수행 예술, 아무튼 이런 예술이 뭔데? 제공하는 거야. 자기만의 독특한 살아있는 경험, 라이브라고 읽어야 돼. 지금 형용사니까. 어떤 생생한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퍼포밍 아트가 1, 2, 3, 4, 5번, B번 동사죠? 누구를? 청중들을 동사합니다. Who value those experience. 그 경험, 즉 생생한 경험. 퍼포밍 아트가 제공하는 그 경험들을 중요시 여기는 청중들을 B하게 됩니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다. 도식할 필요도 없이. 퍼포밍 아트가 뭔가 재정적 A에 있나 봐. 재정적으로, 돈적으로 A에 있나 봐. 그래서 얘가 A에 있는데 그 A에 있는 퍼포밍 아트가 청중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타겟팅을 한 다음에 글을 보시게 되면 글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항상 요약문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위에서 한번 보시면 퍼포밍 아트 첫 번부터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 퍼포밍 아트는 형성됩니다. Distinct categories of public entertainment. 이 대중 오락에 있어서의 이 별개의 어떤 카테고리로 형성이 됩니다. 퍼포밍 아트는. 소위 행위예술. 이렇게 생각하면 행위예술. 뭐하는 반대야? 그러니까 이 퍼블릭의 카테고리와 어떤 distinct, 떨어져 있다는 것은, 떨어져서 형성된다는 건 이런 대중의 어떤 디스트리뷰션과는 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대중들이 하고 있는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expertly staged performance.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무대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것들. which have been recorded, 기록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대중 매체와는 반대적인 게 행위예술이다 이거야. 니네 혹시 그거 아니? 쌤이 좋아하는 난 그 사람들의 직업을 뭐라 규정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도 퍼포밍 아트 아닐까? 옛날에 한창 유행했을 때 범 내려온다 아세요? 범 내려온다 하면서 그 춤 되게 유명했던 춤이 있어. 뭔가 반복성을 통해서 뭔가 되게 무슨 한국 무용도 아니고요. 그걸 전공하신 분들 같은데 아무튼
어떤 다른 장르야. 근데 나는 걔네 인스타 쌤이 팔로우하고 있어. 왜냐면 뭔가 그 반복적인 춤 속에서 뭔가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그 비트에 음악에 맞추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 홍보하는데 최근에 영상에 그 무대도 그 사람들이 프로듀싱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벌지? 공연비 말고 또 뭐가 있나?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매체, 막 아이돌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공연하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의 저기가 퍼포밍 아트.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by contrast 반대로 그러니까 이 퍼포밍 아트와의 반대가 뭐야? 이 극장, 발레, 서커스, 콘서트, 로데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펼쳐져. 그들의 어떤 신호로 in real space and time 실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들의 어떤 보내고자 하는 신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어때? 펼쳐내. 그리고 engage audience. engage audience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청중들인데 뭐야? respond cognitively, emotionally.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청중들을 engage 시켜. engage는 be engaged in 하면 종사하다라는 뜻이야. 몰두하게 하다. 얘가 그거야. 몰두하게 하다. 종사하게 하다. 그러니까 오디언스들을 몰두하게,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 어디에다가? 그 지점에다가 몰두하게 한단 말이야. 이게 누가? 반대인 띠에러들. 근데 퍼포먼스 앤드 오디언스들이 are involved in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공유된 즐거움에. 하지만 때때로 frustration들이, 좌절감들이 발생되는데 어디 내에서? boundaries of such ritualistic events, 이런 어떤 의식적인 행사 같은 것들의 영역 안에서는 좌절감이 발생돼. 그래서 산업화된 컴퓨터화된 이런 문화 속에서 퍼포밍 아트라는 것은 become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unstable, 불안정하다. 돈 얘기 나왔네. 퍼포밍 아트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다고?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기관 같은 것들이 sustain them, 그들을 유지시켜주는 기관들이 점차 depend는 어디? 공공시설이나 corporative, 기업의 어떤 자금 같은 것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 보게 되면 한국미술이나 어떤 그 무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막 이런 데 있잖아. 근데 보통 어디에서 관리해? 나라에서 관리하지. 기업,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관리해. 자금이 안 돼. 하지만 그들은 보유하고 있어. 힘을. 뭐를? 매료시키는 힘을. 아주 크게. If not massive. 큰 청중은 아니지만 설령 아니지만. Who prized 뭐 하는? 그들의 뛰어난 리스크를 다 감안해내는 한 번에 행사만 하는 그런 퀄리티, they afford. 그들이 여력이 있는 한 번에 행사만 하는 그런 것들을 프라이즈하는 오디언스들. 많은 오디언스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거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매시브한 오디언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패스네이션 되고 있는 거야. 아하, 청중들이잖아. 행위예술 별로야. 저거 돈 뭐 된다고 내가 저기에 자금을 대? 이런 와중에 불확실성 속에 결국 누구? 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뭘 한다? 매료는 시킨다. 다시 한번 보자 그럼 얘들아. 그럼 뭐해? 그들의 외부적 자금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재정적 불안정성. unstable 있었죠? 그럼 unstable 동의어 찾아봐. 불확실, 어려움, 챌린지. 그치? 얘는 뭐니? 2점 아닐 테고. 불균형 그렇다 치자. 불균형 나쁘지 않다. 그치? 마이너스니까. 스테빌리티는 완전 반대였고. unstable이 우리가 정답이잖아. 그치? 그러면 1, 3번 좀 가서 2번, 1, 2, 3번까지 가보면 그래, 이런 퍼포밍 아트들이 뭐 한다? 자기만의 라이브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해 주는데, 보여주는데, 그 얘네들이 뭐 한다? 그 경험을 소중히 시키는 청중들을 뭐 한다고? 패스네이션 한다고. 매료시킨다고. 매료시킨다? 잃는다야? 아니네. 그치? 불확실성은 너무 좋았는데. 청중을 잃는데. 아니야. 청중들을 스플릿, 갈라놓는데. 아니지. 청중들을 뭐 한대? secure. 무슨 뜻이야? 보장하다잖아. 보장하다. 이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청중들을 매료시킨다, 보장한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이 문제가 어떻다 저떻다 어려웠다 정도로는 얘기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요. 어디 하나
무조건 그냥 스물스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없던 건 확실했습니다. 어려웠던 역대 수능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뭐 출제원들을 뭐 문제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던 문제는 없었고, 그럼 이제 어쩔 거냐 이거야. 9월도 어려웠어. 6월은 좀 쉬웠지만 9월 개 어려웠어. 9월 개 어려웠으니까 9월 정도, 6월보다는 9월에 가깝게 내겠다라는 수능의 얘기가 많았어. 그래서 진짜 그렇게 냈어. 아니 9월보다 더 어렵게 됐어. 이게 돼버렸지. 근데 어쩔 거야. 이거 4% 나오잖아. 1등급 4% 나오잖아. 90점 이상 4% 나오잖아. 개 잘 낸 문제야. 전체적으로 다. 그래 물론 막 칸트 얘기 때문에 막 아까 뭐였죠? 쌤이 어렵다고 한 거 캐시월, 소울 소울을 왜 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낸 문제야. 그래 34번 개 어려웠어. 24번 대입학 치고 너무 어려웠어. 두 개 틀려도 94점이잖아. 나머지 다 맞으면 돼. 역대급이야? 하나 더 틀릴까? 91점이니? 아슬아슬하지만.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가자. 우리 다 맞겠다는 심사로 니네가 앞으로 1년 진짜 우리 정시대반이라는 이름 하에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1년 진짜 밸런스 잡아야 돼. 영어 잠깐 내려놓자. 국어, 수학 좀, 탐구도 좀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어? 예. 수능 시험 점심시간, 니네 내년 수능날 점심시간까지도 단어 외우고 있어야 돼. 단어 많이 외우세요. 왜 단어를 외우냐면 새로운 단어를 많이 습득해라도 그거지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가 같은 맥락의 단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진짜. 이거 내신과 같은 그 느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글쎄요, 선생님도 좀 솔직히 요즘 내신 기간이라서 좀 부랴부랴 풀어보고 쌤도 이제 어떤 말을 해줄까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질문하고 싶은 질문에 있어서는 추가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고 단어 갑시다.